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양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5,180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1,1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힘을 내주고 있고 2차 전지에는 메이저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아직도 대형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순위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의 치열한 자리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ESS 로봇에 대한 모멘텀 안으면서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현대차가 미국의 악재가 좀 거쳐지면서 이로 인해 1%가량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금 3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위 자리가 치열한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독보적이라는 게 아무래도 순위 변동성의 큰 이유겠죠. 하지만 이 배터리 3사의 실적은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간 영업이익 1조 3,400억 원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보조금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제외하게 됐을 때는 연간 3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이 나타났는데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는 이 영업 손실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구간 4년 연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영업 손실이 1조에 가까운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 4분기만 보더라도 4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동률과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의 손실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SK온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의 지금 시장 예상치 역시나 그렇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4분기 영업 손실 3천억 원대가량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전기차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실적을 하방으로 좀 더 누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ESS 시장을 2차 전지 기업들이 밀고 있는데 미국 공장 이슈로 인해서 ESS 부분에 적자가 나타날 건데 이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게 소형 전지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선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사들의 실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든 이유는요. 역시나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 의존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외하고 난다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완성차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지금 철회하고 있고 실제로 계약이 해지됐다, 축소됐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담이고요. 소비자들 역시나 전기차를 구매하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잘 나갈 줄 알고 공장을 세웠고 가동을 하는데 이 공장에 대한 고정 비용 역시나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3사는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도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요. 테슬라 그리고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와 배터리 납품과 공동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주가의 슈팅이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내년부터 휴머노이드용 배터리에 대한 양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제 이게 테스트용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하기 위한 논의 단계까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강력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테슬라와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휴머노이드는요, 배터리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에너지와 고출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아직은 좀 무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력이 중국보다 한 1년에서 2년가량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적고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가능할까요?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로봇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요. 팔이나 다리는 불가능하겠죠. 머리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몸통인데 흉곽의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관절이나 AI 연산까지도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사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자체도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건데요. 중국의 LFP 배터리는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에 사용되는 배터리는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울트라 하이니켈 3원계라던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이고요. 이걸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두 곳밖에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뷰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그렇다면 어떠한 밸류체인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재 LNF 전해액은 엔캠이고요. 분리막 기업은 도레이 챔단 소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솔브레인, WCP와 함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떠한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배터리 부분은요. 전고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산업용 휴머노이드가 양산이 되고요. 30년에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죠.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0년대는요. 수억 원대가 보급이 된다 그러고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좀 병목으로 작용하는 게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휴머노이드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말씀드렸던 건 울트라 하이니켈과 46 시리즈 원통형이 지금은 좀 각광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에 대한 안전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안전할 수 있고 더 가벼울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로 시장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뷰고요. 지금 실제로 배터리 3사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진행되는 인터배터리에서 이 3사들이 전고체와 관련해서 어떠한 뷰를 보여줄지 이 부분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이 과연 양산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요. 산업용 로봇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산업용 로봇 이제는 진짜로 실적에 로봇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스타의 지금 실적에 대한 거래액 추이를 보면요. 삼성전자, LG전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액이요. 17배가량 1,6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24년 대비 25년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200%가 넘게 거의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사진인데요. 이러한 협동 로봇들이 공장에 직접 투입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를 찍히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단순히 연구 개발을 넘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고 반도체 가전 공장에 대규모로도 투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대재해법에 굉장히 엄격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특히나 산업용 로봇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생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게 실적이 점프업 될 수 있는 구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뷰가 많네요. 이렇게 로봇 관련된 기대감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3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1위 경쟁 중입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의 시총 격차가 이제는 1조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기하급수적으로 주가에 탄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역시나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
여기에 코스닥 150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에코프로비움이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정 상장하게 된다면 시가총액 1위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슈를 가지고 2차 전지 그 로봇 관련 기업들이 더 잘 갈 수 있고요. 지금 로봇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움직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현재 시총 4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다음 시총 1위 코스닥에선 누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컵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움직임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 역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을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시장에 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연일 상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5,180선을 돌파했습니다. 5,184포인트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소폭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일제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1,124포인트 최고치를 터치해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1,120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로봇주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투심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3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순매수를 취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어제 코스피를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 코스닥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3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기관이 담아낸 이 누적 순매수 6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조 8천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었던 자동차주인데요. 오늘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한국과 원만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다소 완화된 발언에 따라 우려감이 진정된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타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모베이스의 경우에는 26% 급등하고 있고요. 모베이스 전자도 13%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온시스템과 성우하이텍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의 경우에는 장중에 50만 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1.5%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HBM4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다음 달 엔비디아에 HBM4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랐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 관련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의 3분의 2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당초 시장에서는 54%가량의 점유율을 예상했었는데 이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투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태성의 경우에는 20%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HBSP의 경우에는 13%대 급등, 제주반도체 10%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증권사에서 상향 조정한 리포트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글로벌 IB 시티그룹에서는 140만 원까지 올려잡은 상황이고요. 앞서 100만 원을 제시했던 SK증권에서는 오늘 15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1.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도 장중에 85만 원까지 또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그야말로 수직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SK증권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현재까지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스틸 롱 의견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속에 나온 목표 주가인데 26년 올해 영업이익이 147조 원, 영업이익률 72%로 이익과 수익성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34%, 영업이익률은 11%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계에 쌓일 막강한 현금 흐름이 이제는 주주환원 등 기업 가치 제고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또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IB 안에서는 시티그룹이 이렇게 또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뉴 메모리 에라, 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메모리 시대에 새로운 가치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 이후로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을 적용했던 것을 이제 EV, EBITDA, SOTP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설명이고요. 2026년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 역시 대폭 확대했습니다. 디램의 경우에는 120% 전년 대비 상승, 낸드의 경우에도 90% 전년 대비 상승이 있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메모리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좀 바뀔지를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 체크해보고 가시죠. 하이닉스가 현재도 5%대 강세 보이면서 84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함께 강세입니다. 3%대 오름세. 이 밖에도 YC, 미래반도체, 유니테스트까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YC는 10% 가까운 급등 나오고 있고요. 18,9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흐름 먼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에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도 질주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오늘로 5거래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장중에 20%가 가까이 또 치솟으면서 코스닥의 랠리를 주도해주고 있죠. 그동안 캐즘으로 인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빛을 보고 있고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가가 그야말로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또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또 훈풍을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연이은 계약 해지 소식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매출은 이로 인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약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세 자릿수 대 증가세를 이뤄냈습니다. 1조 3,461억 원으로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영업이익 개선에는 비하인드로는 수익성 중심의
제품 믹스가 개선되어 운영됐다라는 점, 그리고 북미의 생산 보조금이 확대됐다라는 점 등이 꼽힙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에는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로보테마와 결합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업체들과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에도 또 탄력이 더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큰 두 축으로 보이는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배터리 연합군이 이렇게 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G 엔솔의 경우에는 LNF, 엔캠 그리고 도레이 첨단 소재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에코프로비엠과 WCP, 솔브레인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주가가 연동되어 함께 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에코프로가 현재 구간에서도 20% 가까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16만 5,2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에코프로 머티도 13% 급등이고요. 에코프로 BM도 5%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장주 LG엔솔이 5%대 강세로 또 흐름 이끌어주는 흐름. 삼성 SDI도 이번 주 내내 흐름 양호합니다. 1%대 강세로 상승 가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짚어봤고요.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한미약품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한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테마가 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비만 신약의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계약 상대방이 멕시코의 제약사입니다. 산페르라는 회사인데 1941년에 설립된 회사로 이 멕시코 내에서 최대 민간 제약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출하는 품목이 GLP-1 계열의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그리고 당뇨 치료 복합제인 다파론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계약 금액이 약 658억 6,119만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앞으로 이제 약 10년으로 잡히면서 멕시코 시장을 진출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 멕시코 시장이 또 중요한 이유가 미국 다음으로 또 고비만국으로 꼽히고 있는 큰 비만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고비만국으로 분류되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비만 유병률이 36.9%에 달하고 당뇨 유병률도 16.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체중 감량에 대한 수요, 이에 따른 또 혈당 관리 수요도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또 평가받는 분위기입니다.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흐름 살펴보시죠. 한미약품 10% 가까운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2만 1,000원 선까지 또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동반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펩트론, G2G 바이오도 5에서 8%로 흐름 돋보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도 연일 강세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이제 42만 2,000원까지 23만 5,000원권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역시나 2차 전지 쪽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과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좀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중국 업체들까지도 K배터리에 손을 내민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주가 흐름 그리고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LG엔솔을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을 11%까지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다름 아니라 지금 시장에 이거 안 들어가면 굉장히 좀 서운하죠. 이제 로봇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될 부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에서 배터리 납품 의뢰받고 제품 개발을 착수를 하고 있다. 어디와 같이 하느냐? LNF, 엔캠, 일본 도레이 등과 연합해서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이제 LFP 배터리 대신 뭐 NCM, MCA라고 불리는 3원계 배터리가 더 효율적인 건 맞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의 이제 CATL 같이 전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배터리를 활용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인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못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때는 이제 중국 어떤 그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제 구매자들한테 보조금을 주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에 진출을 거의 못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지금 현재 로봇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참 많았을 때는 600개 기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정리가 됐죠. 근데 현재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만 100개가 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랑 어느 기업한테 의뢰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CATL도 실질적으로 이제 3원계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로 3원계 배터리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오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LG 엔솔은 뭐 다들 아시듯이 테슬라의 뭐 옵티머스나 이런 쪽에 어떤 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뭐 알려진 사실이고, 얼마 전에 이제 LNF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를 전해졌었던 테슬라가 이제 LNF와의 계약을 어떤 뭐 철회라고 하긴 좀 뭐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서 이제 끝났는데, 그 부분이 저는 LG 엔솔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LNF에서 그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은 이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배터리 내재화를 거의 이제 포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4680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에서 일단 LG 엔솔이나 어느 CATL 같은 외부 업체에서 이제 조달을 받겠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 부분은 뭐 LNF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약간 줄었죠. 매출은 줄었는데 아쉽게도 근데 영업이익은 100% 이상 성장하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의미 있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뭐 얼마냐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가 바로 40만 원대거든요. 이제 상장한 후에 40만 원대에서 가장 강력한 좀 지지를 보였던 부분이 4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40만 원 돌파를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이제 무의로 끝났고요. 최근에 25년도에도 40만 원 돌파가 실패를 했고, 이제 26년도 들어서 40만 원을 돌파를 해서 지금 43만 원 전후 가격인데, 40만 원 전후 40만 원 가격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작년에 턴어라운드하는 실적 올해 이어지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 우상향은 뭐 계속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점검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대장주로 또 로봇 키워드까지 안으면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양 ENG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이제 강세 흐름 속에 잘 따라서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민간 합동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는데 1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한양 ENG가 포함됐다라는 소식도 또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슈 포함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양 ENG가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우주 쪽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양 ENG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뭐 더블 모멘텀 아니면 트리플 모멘텀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모멘텀이 많이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먼저 일단 마이크론 이제 싱가포르의 낸드 공장을 착공을 한다. 10년 동안 한 35조 원 정도. 물론 뭐 마이크론의 한양 ENG는 이제 인프라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장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반도체 공장이 처음 지어지면 수많은 배관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 훅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로 어떤 반도체 공장의 어떤 화학적인 용액들을 잘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 배관을 까는 기업입니다. STI랑 이제 둘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양분을 하는데 한양 ENG가 마이크론과 뭐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마이크론이 낸드 공장을 신규로 좀 만드는 것은 낸드 시장이 커진다라는 의미고 낸드 인프라에서 이제 1위라고 할 수 있는 한양 ENG가 그 모멘텀을 이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앵커께서 이제 우주 관련돼서 우주민간 사절단에 합류를 했죠. 한양 ENG 쪽에서 한양 ENG는 나는 뭐 반도체 쪽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우주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누리호 발사할 때 TV에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로켓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로켓 옆에 이렇게 타워 같은 게 서 있습니다. 그 엄빌리칼 타워라고 부르는데 그 로켓 옆에 타워를 만드는 게 한양 ENG죠. 그럼 거기서 연료도 주입을 하고 가스도 주입을 하고 각종 어떤 점검도 하는 그 타워를 만드는 게 이제 한양 ENG이기 때문에 이 우주 쪽의 모멘텀도 오늘 같이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일단 모멘텀 체크를 해봤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재료인데 어제 그 한양 ENG 이제 뉴스화는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한양 ENG 전자 공시를 보면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어요. 이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상속이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최대 주주에서 이제 이번에 아들 이제 차남이 승계를 한 것 같은데 차남 쪽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승계 구도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좀 약간 상속이나 뭐 이런 승계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상속을 앞두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내니까 이제 상속이 거의 한양 ENG 입장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약간 뭐 세율 같은 게 낮게 잡히는 부분들도 한양 ENG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네 번째 모멘텀까지 한번 살펴보면 네. 3차 상법 개정 앞두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좀 약간 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양 ENG도 자사주가 좀 많은 편이죠. 10%는 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현재 9.34%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해서 자사주를 계속 좀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럼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사주가 10%라고 봤을 때 이걸 소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주당 이제 10% 이상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 ENG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맞물리면서 3박자, 4박자 호재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 요인과 함께 앞으로의 재료를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좀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의 포착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매일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포착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이제 오늘 포착주를 이제 KMW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KMW를 왜 선정을 했는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을 볼 때 시장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 업종이 이 기업이 좋아질 수 있을까? 고점에서 정말 한 10분의 1, 뭐 5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이런 의문을 갖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업종 언젠간 좋아질 텐데 언제 좋아질지가 그게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KMW나 통신 장비 업종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잡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에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KMW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통신 장비 대장주라고 하면 뭐 사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보통 OE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뭐 KMW 여긴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선 기지국 장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가 보통 길거리나 빌딩 위 보면은 이렇게 통신 장비 같은 게 이렇게 막 들어 있어요. 안테나 같은 게 바로 그거 만드는 기업이죠. 왜 올해 통신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올해 이제 가장 이 통신 장비주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주파수 경매예요. 이제 작년 말에 미국 쪽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한 6월 달 정도에 또 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인데 보통 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를 해서 할당을 받을 때 그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먼저 이 장비사들한테 발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미국 쪽에서 주파수 경매가 6월 달이다, 6월 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에 훨씬 전에 발주를 하고 이 KMW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주파수 경매가 6월 달에 합니다라고 이제 뉴스에 뜰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이나 뭐 에릭슨, 노키아 쪽으로 매출이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통신 장비들,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의 장비를 좀 약간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G 때 2020년도에 정말 2019년도, 20년도까지 큰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엄청났었는데 코로나 때서부터 이제 통신사들이 이 장비 발주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업체에서는 뭐 4년, 5년 동안 수주 절벽이 올 수밖에 없었고 계속적인 영업 적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었는데 작년 4분기서부터 좀 실적 부분에서 통신 장비사들이 좀 유의미 있는 어떤 턴어라운드를 나타내고 있고 그게 올해 연결된다라고 하면 KMW 입장에서는 한 뭐 5년, 6년 만에 연간 기준 흑자 턴어라운드 올해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봉 차트로 보면은 20년도 고점에서 5년 동안 떨어졌죠. 5년 동안 뭐 사실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는 없긴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흑자 턴을 기대를 하는 거고 일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수급상에서 기관수 상당히 좋은 느낌. 매수가는 지금 18,330원 정도 되는데 그냥 15,000원 아래에서는 큰 어떤 어려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 정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보다 약간 좀 높은 가격이고요. 소절매 가격은 직전 고점입니다. 저점이 아니라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원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짚어봤습니다. 통신 장비주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 오랜 기간 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실적도 주가도 함께 우상향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인상 철회의 여지도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같은 표현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다. 앞서 백악관은 관세 인상 배경으로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해당 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소급 인하했으나 입법 지연이 이어지면서 다시 관세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추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서 이제 코스닥 3천 시대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과 업종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 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는 5천에 안착을 한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제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시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네.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까요? 마음의 준비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실적은 잘 나올 엄청 거고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미리미리 움직였던 것들, 선반영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반영됐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서 누른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또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근데 물론 이번에는 이제 좀 흐름이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과거에 5년 전에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을 때도 글로벌 HBM 나오기 전엔 글로벌 1위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지 않고 어차피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추세 꺾일 때까지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쭉 들고 가는 게 IT 투톱이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눈높이를 이만큼 높여놓고 맞추면 다행인 거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쌍따봉 들면서 주가가 내려와도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못 미쳐도 아이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 분기에 보면은 또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종목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 상승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죠. 포트폴리오 한번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냉장고에 우리가 야채를 넣어놓으면은 파, 당근, 마늘 등등 넣어놨을 때 파 하나가 상했다라고 옆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금세 부패해버립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종목이 하나 껴있으면은 포트폴리오가 금세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때 한 번에 그냥 싹 정리하던가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종목을 재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분들 그게 잘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포트폴리오 리셋을 한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비용입니다. 제일 좋은 종목으로 지금 내 눈에 제일 좋은 종목으로 다시 사세요. 매도했다가 다시 사더라도 그 종목이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마 바뀌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을 한두 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식 인생 사실 때 최고의 좋은 능력을 하나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즐기시고요. 아니다, 생각만큼 못 미친다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리셋해서 포트폴리오 교체 한번 꼭 단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이야 잘 나올 것이고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거보다
내 계좌가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네. 내 계좌가 같이 지수랑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저희가 대기업 그룹주들을 지난주부터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큰 기업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그러면? 자, 오늘은 대기업은 오늘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있긴 마지막인가요, 한데 대기업 오늘? 오늘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업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신년사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 보면 다 내용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안 나오면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뭐죠, 안 나온 거? 바로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아, 좋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다리셨을 거라 제가 생각하는데요. 자, 포스코 그룹주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철강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뭐 우리나라 최고 그리고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2차 전지 업종으로 탁 전환을 해가지고 2차 전지까지도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면 철강과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하 회장께서 이렇게 뭐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본, 실력, 효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 철강 잘하는 기업이니까 잘하는 거 하자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 실력을 더욱 더 키우자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스마트 팩토리나 효율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기업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신년사 같은 데서 나오는 내용이 글로벌 트렌드에 딱 맞춰져서 이제는 효율화를 해야 되고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R&D 투자했던 거 결실을 맺을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동안 투자해왔던 거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올해는 로봇에서 얻어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실을 우리도 같이 한번 이제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타협 없는 안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안전, 최근에 막 공장 화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포스코 하면 철강 기업이니까 초고온에 있는 이런 그 위험성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만 해보더라도 정말 안전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구나. 철을 녹이는 용광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은 말로 안전 구호를 외쳤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뭐 3대 키워드 중 하나로 이제 꼽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선별적 투자 이거는 뭐 다들 아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기본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강 소재 쪽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꽉 잡고 가야 된다. 거기다 신소재까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R&D 투자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꽉 쥐고 간다. 이제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작년에 우려감이 컸다면 지금은 조금 나아진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 외부 불확실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별적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만한 곳에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 얘기는 많이 나오고 기대감은 높았는데 그동안은 사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실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또 뭐 맞물리는 게 또 원가 혁신이랑 실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CI 뭐 203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코스트 이노베이션 뭐 똑같은 말입니다. 형식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성과를 도출하겠다라는 이런 뜻인데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자산 정리 지금 최근에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기업들이 비핵심 자산 같은 경우 매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과거처럼 뭐 결제 시스템 올려서 한참 뒤에 나가고 하면은 이미 늦어버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무언가를 혁신을 이룩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신년사.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신년사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포스코 그룹도 그냥 업종만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안타 종목부터 갈까요? 네. 든든하게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 뭘까요? 든든한 종목은 뭐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든든하지 않나 포스코홀딩스.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둘 다 해당되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철강 제고에서 친환경 소재의 지주사로 재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상법 개정이 나와도 이 기업이고요. 철강이 지금 안 좋았었는데 회복이 된다라고 해도 이 기업이 되는 거고요. 친환경 소재로 넘어가도 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소재 뭐 있냐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는 소재를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호주 광석 리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리튬 관련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외부에서 유입했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도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CATL이나 배터리를 공급받는데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해서 자체적으로 일부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가져오는 오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중국산 가져오지 마라 얘기해도 우리가 안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해결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뭐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철강주에서 이제 멀티플이 이제 리레이팅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주 환원 같은 경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니까 그냥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온다. 이게 워낙 약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조차 이제 해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워렌 버핏이 다시 또 관심 가질 법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글로벌 인프라 투자 재개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철강 이제 투입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탄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직 따라오질 못해요. 우리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이 침범하는 시장은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유럽에 딱 맞는 정책을 갖고 있고 미국에 딱 맞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선진 시장에 대한 방어력이 공고하다는 측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는 든든한 포스코홀딩스, 뭐 철강 업황이 회복되는 것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많이 엮였잖아요. 네. 최근부터 그러면서 2차 전지와도 함께 또 동조화될 수 있을지 일단은 안타 종목 포스코홀딩스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 볼까요? 포스코 그룹주 중에 2루타 종목은요. 네, 포스코 그룹에서 빠른 게 있냐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요? 네, 굉장히 조그만한 기업이긴 한데 그렇죠. 네,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정말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리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맞아요, 기업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룹사가 2차 전지하면 포스코홀딩스 아니면 포스코퓨처엠으로 좀 무겁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가벼운 종목을 찾을 때 포스코 그룹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고 한 번씩 멋지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이 뭐 600포인트, 800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리튬에 관련된 부분에 반응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베타 플레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대신 이 기업이 연관이 없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냐라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도 계열사다 보니까 일부 엮여 있고 그리고 자원 개발 파트가 작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나 아니면 호주의 뭐 리튬 광석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일부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뉴스에도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라고 기자분들께서 많이 올려주시긴 했는데 일부는 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밝혀졌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종목으로 치고 빠진다 생각하시면은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빠른 종목으로 2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3루타 호타 준족 종목을 골라볼게요.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포스코 그룹주는 뭔가요? 자, 3루타 종목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상사주로 해서 이제 원래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했죠. 네. 아유,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 아실 텐데요. 그게 모태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쵸. 거기 보시면 서울역 뒷거리 나오고 할 때 그 당시에 원래
대우 인터내셔널이 있던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뭐 자문도 받았습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상사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 개발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알래스카 뭐 석유 뭐 시출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 기업이 앞장서서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원 개발 쪽으로 해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NG 밸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스 탐사, 운송, 저장, 발전 이거 다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기존 사업은 굉장히 잘해요. 성장성에서 이제 구동 모터 코어 쪽으로 해서 이제 또 한 번 그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구동 모터 코어, 글로벌 생산의 거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서도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이 기업이 이 식량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3대 평야인데 여기서 생산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벌써 한 4년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량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이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확고하게 잡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수익원으로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도 전혀 늦지 않았다.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호타준족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또 LNG 알래스카 개발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희가 잘 공략을 해봐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린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 확인해 보면서 또 이제 어떻게 전략을 새로 짜야 할지 하나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자존심을 구겼다라고 했는데 지금 5위까지 올라오고 지금 네. 수익률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100%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80만 원 부분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더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D&D 파마텍도 지금 1위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자존심 구겼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격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현대건설이 6위, 7위, 8위 진짜 하루에 한 계단씩 쭉 내려가고 내려가네요.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지금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 변경이 굉장히 재밌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 페이지도 이제는 100% 아래는 못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종목을 조금 더 늘려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순위 변동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로 없는 달성한 종목들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너무 많아요.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부터 자, 볼까요? 에코프로 10만 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10만 원 넘어가 하루 눌리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급등 흐름. 여러분들 말로 없는 달성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내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치고 가다가 막힌다라고 하면은 뭐 차익 실현 한 번 하시고 눌림목에 다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 너무 많아요. HLB 지금 1차 목표가 딱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한번 정리하고 쉬는 구간 보시면 되는데 네. 간암 치료제 요거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기대감 가지면서 말롬론까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최근에 여러분들 알테오젠 이슈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굳건하게 횡보하면서 버텨주더니 결국에는 1차 목표가 50만 원 넘어서 가는 상황입니다. 2차 목표가까지 어렵지 않을 거고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비만 치료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기대감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2차 전지 모멘텀으로 해서 여러분들 캔 각형 쪽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했는데 드디어 이제 6천 원 넘어가 있는 모습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추세가 아주 좋다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요. 말씀드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뭐 빠지는 날 없이 계속 우상향만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TSMC 설명드리면서 TSMC의 고객사였는데 삼성이 반도체 2030 비전 내밀면서 옆구리 쿡 찔러서 제일 먼저 데리고 온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거고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우주항공주나 이런 부분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가 있고 한 것처럼 인텔리안 테크도 편안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종목 또한 제가 10만 원 정도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 보시면은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숨이 막히네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밴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결국 어제 돌파하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모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윗꼬리 달고 눌린다 하더라도 쉬었다가 다음 주에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물량 뺏기지 말고 꾹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좋으니까 막 봐야 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한 거, 또 2차적으로 목표가 잡을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포스코 그룹주 뭘 볼까요?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네, 과거부터 제가 포스코 그룹에서 LLM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고 있고 미래 산업을 이제 아예 다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짚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포스코 전기 이런 포스코 쪽에 전기 대규모 신설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포스코 DX가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 상승 나오고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포스코 DX가 이 역할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용 AI 그리고 로봇 자동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 담당이 포스코 DX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용 로봇이나 로봇 관련주 얘기 나올 때 스마트 팩토리 얘기 나올 때 한 번씩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의 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포스코 그룹 외에도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쪽으로 확장해 나가니까 이제 단일 그룹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만 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4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만 원 단위에서 5만 원, 6만 원 보시면서 전 이 기업이 10만 원 넘어가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이 오는지는 이제는 6만 원 정도는 간 다음에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탑픽 말로 없는 종목은 포스코 DX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로봇이나 자동화 이게 대세니까 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포스코 DX 한번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바로 이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좋은 정보 알려주시고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주를 등에 업고 5,1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 그리고 로봇주의 강세 속에서 1,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멈춤 없는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닥의 목표 지수를 1,100에서 1,3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코스닥이 역사적으로 코스피보다 고평가받았다는 그 이유에서입니다. 과열 국면에 진입할 경우 1,500포인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오늘의 뜨거운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우선 간밤 마이크론이 향후 10년간 싱가포르에 우리 돈으로 35조 원을 투자해서 낸드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대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그 훈기를 이어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그 안에서도 낸드 관련주가 뜨겁고요. 또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내일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투톱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어제는 흐림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맑게 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자동차주가 일제히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낙폭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자 오늘 자동차주는 흐림 뒤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신고가 랠리를 보이다 보니 오늘 증권주도 나란히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로봇주도 오늘 시장의 중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SPG,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매수세를 받고 있다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소외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신작 출시 기대감과 더불어서 정부가 4년 만에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임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시장의 평가 속에 오늘 게임주도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목표가 26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최고치인데 오늘 SK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원이 예상이 된다며 목표가를 26만 전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목표가 150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선수주 후 공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오늘 DB하이텍은 강한 햇살 받고 있는데요. 오늘 DS투자증권에서 8인치 파운드리 공급이 부족을 보이고 있다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와봤는데 우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개선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 내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맑음인데 급변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도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KG 모빌리티 매출이 첫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 LF 소비 둔화에도 실적이 개선을 보이자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이 뜨거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 드디어 기다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떤 부분 주목해 봐야 될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16만 전자 그리고 80만 닉스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 주목해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어떤 걸까요? 실적 발표할 때 주목할 네. 거는 누가 뭐래도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왔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를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공통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램과 랜들의 출하량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에 특히 HBM3E에서 HBM4로 전환 여부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파운드리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약간 더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죠.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만 된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폭발적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BM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얘기나 이런 부분이 HBM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와준다고 본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D램과 랜들의 수익성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아직도 공고한지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HBM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이 양사 모두 다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번에도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잇따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좀 선반영한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주가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에서 이 기대치를 더 상회할 만한 실적과 발표가 있어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선방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D램과 랜들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 대비 평균 단가가 더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주미 로드맵을 공개해 준다고 본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나 AMD의 범용 AI 고객 사양, HBM4 성공급 및 양산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고 본다면 조금 더 기대감이 만들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6년도의 전망성, AI 수요의 견고함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만 짚어준다고 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선방향, 6개월 선방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완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충족시켜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포인트가 엔비디아 향 관련돼서 어떠한 소식을 전해줄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무려 5%가량의 강세 현재 나오면서 84만 원도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HBM4 부분에 3분의 2가량 그러니까 70%가량을 엔비디아가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독주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기존에 HBM을 만들면은 거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쪽 어떻게 보면 GPU 회사 쪽으로 집중된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탈 엔비디아 현상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나 이런 부분 제품까지도 나오면서 HBM 수요가 기존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인 벤더 고객사를 엔비디아를 딱 점찍고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고객사를 다각화를 넓히면서 HBM 판매 루트를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다 흡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예상되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탈 엔비디아 현상이 나오면서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HBM이나 이런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고 본다면 그것도 무시 못할 수요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기업들에게까지도 조금 이제 시장의 눈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HBM과 관련해서 물량을 얼마만큼 판매했는지 이런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D램, 그러니까 HBM이 지금 쏘아 올린 공이 D램 부분 범용까지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낸드도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동의하시는죠?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5년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돼 가지고는 엔비디아에 집중된 모세가 많이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6년도를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이 뭐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뭐 샌디스크나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랜드 관련된 기업인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기업용 SSD를 전분기 대비 가격을 100%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그 말은 이제는 너무 이거 우리 만드는 물량도 적고 사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랜드의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체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삼성전자의 랜드 영업이익을 이제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랜드 관련해가지고도 이번 연도 관련해가지고는 복경적인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샌디스크나 아니면 시게이트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그 훈풍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까지도 확장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HBM, GPU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D램 플러스 랜드까지도 확장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의 분위기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면 반도체 시장이 올해는 계속 좀 뜨거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네.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월 달까지는 가격을 보지 말아라라고 맞아요. 했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을 보면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었는데 정말 급등하는 모세가 연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D램, 슈퍼사이클, 뭐 랜드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이건 아직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나 이런 부분을 유출을 해볼 수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사에서 재고나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된다라고 보면 구매가 줄어드는 첫 번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D램과 랜드나 이런 부분, HBM 같은 경우가 없어서 못 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고객사 재고까지도 늘어난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구매하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천천히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객의 서버나 AI 주문의 감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감소가 된다고 본다면 D램과 랜드, 그리고 HBM 이런 주문 수량도 감소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메모리 제조사의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축소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투자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도 신호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고객사의 재고 증가, 그 다음에 수요가 급감이 되는 모습, 그 다음에 D램의 가격 하락, 그리고 그 다음 수주의 축소 순서로 업황이 꺾이는 신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의 구매가 줄어드는 걸 첫 번째 신호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언제쯤 신호가 발생하게 될지도 좀 기대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니까요.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며칠 전에는 7% 올랐고요. 예, 이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HPSP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 되게 잘 가는데 종목들 어떤 거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반도체 소부장이 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나 소부장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동반적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가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대체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으로 집중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소부장 관련해가지고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이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에 있는 리노공업과 원익 IPS,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SNS텍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는 모습가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에 상장된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에 비해서 어떻게 폭발적인 시세나 이런 부분이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이 좋으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발표 전이나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소부장 중에서는 장비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나 이런 얘기가 실적 발표 이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초점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장비 관련주들이 요즘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어떤 섹터들이 오를 거냐라고 한다면 부품과 소재 쪽으로 약간의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슈는 뭐냐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 준다고 볼 수가 있고 본격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소재나 부품 쪽으로 온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비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고 나서 차근차근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가 있지만 부품과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동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되면 부품과 소재를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비부터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선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반도체 ETF 이런 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ETF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집중된 종목보다는 코스닥에 집중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은 코스닥 시통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랠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익 아이패스나 리노공업 그리고 SNS텍 이 세 종목을 약간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원익 아이패스 같은 경우나 SNS텍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투자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이득이나 어떻게 보면 성장이 같이 동반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NS텍 같은 경우는 뭐 EUV 블랭크 마스크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랑 공동으로 개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라인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종목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SNS텍, 리노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그래도 반도체 단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맥쿼리에서요. 삼성전자 24만 원 달성 가능하고 하이닉스는 112만 원 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뭐 26만 원까지도 열려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정말 달성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그만큼 26년도에 나오는 영업이익 예상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0조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진짜 20만 원을 넘기던 24만 원, 26만 원을 가도 안 이상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시간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6년도에 뭐 HBM이나 뭐 HBM 완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26년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7년도까지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26년도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상승 랠리를 어떻게 보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반기가 약간 끝나는 무렵부터는 27년도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키포인트를 봐야 된다. 26년도까지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 27년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3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어떻게 보면 HBM이나 아니면 AI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진짜 짧게 질문 하나 할게요. 대표님,
내일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9시, 10시에 발표하는데 시장 상방으로 열릴까요? 저는 조금 약간 네. 불안하게 합니다. 네. 왜냐면 항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네. 세론한 모습도 나오고 했었는데 맞아요. 진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근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올라가 네. 준다를 본다면 네. 정말 그때부터는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의심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 이 올해 내내 잘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자체가 놀라울 실적 성장세를 올해 역시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애플에 공급하는 아이폰용 저전력 DRAM, LPDDR 가격을 전분기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인상했다. 메모리 공급난 속에서 애플도 가격 인상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PDDR 가격을 전분기 대비 80% 이상, SK하이닉스는 100% 안팎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은 그동안 대형 고객 지위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메모리를 조달해왔다. LPDDR은 스마트폰의 필수적인 저전력 DRAM으로 현재는 LPDDR5X가 주력 제품이다. 연간 아이폰 출하량이 2억 5천만 대에 달하는 애플은 LPDDR 시장의 핵심 고객사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DRAM 수요를 끌어올린 반면 메모리 업체들은 HBM 생산 비중을 높이며 범용 DRAM 공급이 빠듯해졌다. 업계는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아이폰 18 출시 시점에 맞춰 가격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 범용 DRAM 가격이 전분기 대비 55부터 6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향 단가 인상은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네,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눈 깜빡하면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네요. 코스닥은 역시나 오늘도 신고가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113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도 1.7%대 강세로 또 장중 최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장 마무리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오늘도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특징은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제 최근에 환율이 좀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엔 또 우리나라 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제 공동 대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은 1,470원, 80원에서 상당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향후에 어떤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건 유동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특히 보면은 업종 ETF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는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패시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승세, 오늘도 코스닥이 지금 거의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결국 기관 수급이 있다는 얘기죠. 기관의 수급이 최근 4거래일 동안에 거의 7조 정도의 어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급의 양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부터 어떤 그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어떤 수급의 본격적인 가세가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어떤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역시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특히 오늘은 소부장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뭐 네오셈이라든가 SNS텍이라든가 테스라든가 FST라든가 뭐 HPSP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소부장 특히 이제 장비단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의 흐름을 보면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급등의 양상을 연출했고 여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밀려나 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은 급등을 연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향후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 업종의 증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ETF로 들어오는 그런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쪽으로나 뭐 2차 전지나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ETF 쪽으로 우리 지수가 유입되면서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을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지금 저는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을 보였을 때 뭐 초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로의 어떤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단 이러한 흐름이 지금 코스닥으로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ETF 쪽으로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되는데 결국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기관들은 어떤 그 대형주 위주로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은 약간 뭔가 다른 변수들을 제외하고 수급적인 논리에 의한 이런 그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결국 지수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같이 올리는 이러한 양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 흐름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흐름 이후에는 어떠한 또 양상이 전개가 될지 지금의 어떤 이런 대형주들의 추격 매수보다는 ETF 쪽으로의 어떤 그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금 한번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또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1.8% 오르면서 또 전거래일 대비 91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5,176.27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4%대 급등세로 결국 신고가 부근에서도 마감 지으려고 하네요. 1,133.4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5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200도 2%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이 8천억 원대 매도 우위, 반면 개인이 순매수세 보이면서 1조 1천억 원대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정반대 수급 흐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오늘도 2조 2천억 원대 강력한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도 4천억 원 이상 매수에 동참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개인이 팔자세로 2조 6천억 원 이상 또 강하게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28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막판까지도 뜨거운 분위기였고요. 특히나 코스닥에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종목들이 또 시장을 이끌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2%대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내일 오전에 두 기업이 같은 날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 후에 기업들이 어떠한 발표를 할지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엔비디아 HBM4에 대한 70%가량을 SK하이닉스가 납품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하이닉스는 5% 넘는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사상 처음으로 16만 원과 그리고 84만 원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4%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SK스퀘어 역시나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은 5%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3위를 장중에 터치하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의 배터리 납품 가능성, 로봇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실적이 생각보다 더 견조하게 나온 것 또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삼성 SDI도 2%가량 상승했고요. 오늘 방산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네요. 하나시스템, LRG 넥스원도 1에서 2%가량의 상승, 조선주인 하나오션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전력설비,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괜찮았습니다. 효성중공업 5%, LX 일렉트릭도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3%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기아는요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기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컨콜을 진행을 했는데 실적은 그래도 기대치만큼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투자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4%가량 밀리면서 트럼프의 악재가 해소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5%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쪽 보게 된다면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무려 6%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비만 관련된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당제 5% 그리고 펩트론이 무려 10%였고요. 미용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시장에 다각화도 다각하고요. 국내로 관광을 오는 미용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을 받으면서 클래시스가 오늘 6%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ABL바이오는 소폭의 하락을 했지만 HLB와 리가켄바이오는 일제히 상승했고요. 오늘 시총 상위권에서 에코프로가 무려 21%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2위 자리를 더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지금 공장에 대한 선택, 오늘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나 7%가량의 상승력, 유럽 시장으로의 성장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이어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6%,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어닝 IPS가 14%가량 상승했고요. 리노공업이 4%, 그리고 심텍도 13%, 기판 관련 기업까지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고요.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펄어비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는 장이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또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증시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역대급 흐름 보여주고 있는 1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4.7% 급등세로 결국 1133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수준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1.69% 오르면서 5170.81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2% 가까운 급등세를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의 변동폭도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 내내 5,120선 위에서 또 움직여주는 흐름이었고요. 장중 한때는 5,18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5,170선 유지해주려는 마감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력을 조금 더 넓혀주려는 흐름이었고요. 지금 신고가 부근 1,133.52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인이 물량 받아가면서 1조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과의 수급 공방이 나타나면서 1조 원대의 기관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졌는데 기관이 2조 3천억 원 결국 순매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2조 6천억 원 이상 팔자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주가 반등하면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오늘 주가 흐름도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피아주사, SC제약의 치료제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도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주가는 오늘 올해 상승하다가 반락하는 분위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LNC바이오, 삼천당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BHI 같은 원전주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또 10년 만에 신규 원전에 대한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관련주들 주목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태성과 PSK 같은 반도체 종목들 역시나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LNC바이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부스터 리투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자신이 있다면서 영업이익률이 20%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발언을 내비쳤습니다. 장 초반에 75,800원까지 튀어오르면서 또 출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세 유지를 해주면서 10%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9.68% 오른 74,8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까지 2차 전지주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함께 눈에 띄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오늘로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로봇 모멘텀 받아가면서 연일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SK스퀘어의 경우 SK하이닉스 주가와 함께 연동되는 흐름으로 연일 50주 최고가 다시 써나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종목들 함께 또 잘 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성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텍과 CMTX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이 스페타시스도 반도체 종목 안에서 꾸준히 기관이 사 모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 127,850원까지 튀어오르면서 출발한 이후로 5%대 강세 지키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500원 오르면서 125,4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파이널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챙겨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첫 번째 이슈는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한 30% 이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9시와 10시에 양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때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제시를 할지 시장에서는 우선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듯한 오늘의 반응이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HBM4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70%가량 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하이닉스가 오늘 강력한 시세를 장 막판까지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장 중에는 삼성전자가 16만 원 선을, 하이닉스는 84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24만 원도 넘어설 수 있고
하이닉스 역시나 110만 원은 훌쩍 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러한 목표가를 터치할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차 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로봇의 배터리 시장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라던가 46 원통형 배터리가 로봇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에서도 중국 걸 안 쓰고 한국 걸 쓰는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2차 전지 셀 기업들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것 또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위로보틱스에 200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2차 전지의 로봇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요. 여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판매범이 설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럽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2차 전지만큼이나 제약바이오도 뜨거워서요. 코스닥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3,000p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바이오 육성 로드맵을 다음 달이나 아니면 3월 달쯤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신약, 면역, 항암 관련된 기업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강한 상승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그동안 단기적인 악재로 좀 눌렸던 만큼 슈팅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이널 포인트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던 만큼 시장의 방향성도 우호적이었습니다. 과연 내일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5,000p 천스닥을 달성하고도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이러한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 내일 시장 주요 포인트 잡아보면서 내일 전략도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내일 보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내일이 뭐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실적 발표 이제 슈퍼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내일 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실적이 하루에 다 발표가 돼요. 사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뭐 수치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숫자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던스라든가 또 사업 계획,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주주가치 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논란이 이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상장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언급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또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이런 실적이 보통 발표되는 날은 또 이제 일부 이제 그 차익 매물, 그러니까 세론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일 일단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메타 실적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한꺼번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이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FOMC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FOMC가 내일 아마 이제 올해 첫 FOMC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경제 성장률의 그 상승세라든가 또는 이제 실업률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고용이라든가 물가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그 진단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겠고 또 이제 지금 연준의 구도가 향후에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라면은 이번 이제 연준의 어떤 향후 전망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기관의 수급이에요. 그쵸. 뭐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기관 수급이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추가적인 유입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그 패시브 수급에 이제 기대해서 계속해서 지수만 끌어올리기보다는 향후에는 이제 이러한 상승이 1차적으로 나타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그리고 수급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또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예, 오늘은 한중 NC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ESS 관련해서 순행식 ESS 그 부품이라든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특히 이제 한중 NCS는 전공정을 100% 내재화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수익성의 개선이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삼성 SDI가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 SDI가 이제 지금 보면은 ESS 관련해서 미국 현지화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중 NCS도 이제 미국의 인디애나에다가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하고 이제 삼성 SDI 향 공급 역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최근에 보면은 이 2000년지 시장 내에서의 어떤 ESS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는 ESS에 관한 어떤 그런 그 필요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안한다면은 한중 NCS의 어떤 이런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한중 NCS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조정 이후에 서서히 또 이제 그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5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NCS 짚어주셨습니다. ESS 모멘텀으로 또 경쟁력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4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또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어요. 지수는 좀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또 실적 기다리고 있고 어떤 포인트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다시 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주가가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좀 단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좀 약간 돌아보게 되는데 결국 이 지금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아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뭔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떤 세로네 현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동안 너무 강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숨고르기라든가 속도 조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도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또 하나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적을 집중하면서 대응해보는 내일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또 코멘트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대표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